항암 치료가 필수냐?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필수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물론 반응성이 떨어지는 종양이 있고 반응성이 좋은 종양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반응성이 좋은 종양 같은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려야죠. 그리고 반응성이 좀 떨어지는 종양이라고 손치더라도 항암 치료를 했을 때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항암 치료를 하면 생존 기간이 길어지니 당연히 권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항암 치료를 했을 때 삶의 질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이거는 그냥 사는 건지 죽은 건지 잘 알기 힘들고 먹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 먹고 한다라고 하면 어떤 수의사도 하자는 얘기를 못 해요. 그게 반응이 너무 나쁘거나 안 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근 10년 정도 항암 치료를 하면서 아주 많이 진행이 되어서 정말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 퍼진 아이들에 대한 항암 치료를 했을 때는 사실 항암제에 대한 부작용이 좀 심한 편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아이들이 다 항암 치료를 시작을 할 때 다 번져있고 말기고 막 이런 애들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다만 이거를 항암 치료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생존 기간의 차이가 좀 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암 치료를 건강할 때 하자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루틴한 얘기를 할게요. 주사용 항암 치료, 이제 고용량의 항암 치료를 했을 경우에 보통은 이제 한 3주 간격으로 하게 되는데 21일 주기로 항암 치료했을 때 약 3, 4일 정도를 조금 아파한다, 병원을 와야 된다 라고 한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한 17일 정도는 건강하게 지낸다는 얘기죠. 물론 항암제가 들어가고 나니까 식욕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보호자랑 산책도 하고 보호자랑 뭔가 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안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 중에는 항암제에 대한 과민 반응이나 부작용이 꽤 많이 일어나는 애들이 있고 안 일어나는 애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좀 약간 이건 좀 황당했었는데, 강아지고 유선종양이고 악성도가 되게 높은 애였어요. 항암 치료를 하는데 항암제를 맞고 퇴원을 하는데 애가 너무 팔팔하니까 보호자님이 저한테 얘 항암제 놓은 거 맞아요? 라고 반문을 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정도의 아이들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제로 근데 항암제를 맞는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항암제를 맞으면 애가 기력이 떨어질 거야, 그리고 항암제를 맞는 건 되게 아플 거야 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항암제가 들어가면서 바로 아이가 통증을 느끼고 아파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항암제가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얘네들이 돌겠죠? 돌다가 암세포를 죽이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고용량의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내 몸에서 있는 세포들 중에서 빨리 분열하는 세포들도 같이 탈락을 시켜요. 그게 암세포는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 그래서 정상 조직보다 빠르게 분열을 하는 거잖아요. 내 몸에서도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군이 첫 번째 골수에서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소화기 세포, 여기도 빠르게 분열하고, 세 번째가 피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항암제를 넣으면 사람들 머리털 빠지는 거, 피부색이 변하는 거, 이런 것들. 근데 사실 피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기가 좀 그래서 그런 거지, 사실 건강한 것과는 좀 약간 거리가 좀 있으니까 골수 그리고 소화기 쪽 탈락, 이런 것들이 아플 수 있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입원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 컨트롤이 안 되냐? 또 그건 또 아니에요. 컨트롤이 또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항암제를 주고 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 항암 전에 중간에 한번 와서 체크를 하죠. 백혈구가 얼마큼 떨어졌다든지, 그동안의 소화기 증상이 어땠다든지. 사실 항암 치료를 하면서 보호자님들과의 소통이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오늘 구토를 했어요. 병원에 가야 돼요? 오셔야죠. 근데 안 와도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항암제를 넣고 났는데 일주일 안에 소화기 증상이 생겼어요. 토를 한번 했어요. 근데 밥을 안 먹네. 근데 다음 날이 됐더니 갑자기 밥을 먹어. 이 셀프 리미팅 됐다고 하거든요. 스스로 해결을 해버린 거예요. 항암제가 맨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먼저 나오는 증상이 이제 보통은 소화기 증상. 근데 그게 엄청나게 폭발적인 구토설사로 이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조금 기다렸다가 금식 좀 시키고 부드러운 거 먹이고 하게 되면 다음날 거짓말처럼 회복되는 경우도 있죠. 회복이 좀 안 된다 라고 한다면 병원 와서 항구토제 맞고 가세요, 지사제 맞고 가세요 해서 또 그 상황을 넘기면 또 거짓말처럼 밥을 잘 먹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나올 수 있는 게 일주일이 넘어가서부터 백혈구가 막 떨어지는 경우.
백혈구는 내 몸을 지켜주는 이제 아군, 군대 같은 건데 걔네들이 떨어지게 되면 내 몸에 뭔가 방어 기작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감염에 대한 취약도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저는 이제 고용량 항암 치료를 쓰게 되면 1, 2주일 사이에 이제 그때 이제 백혈구 수치 검사를 시키죠. 그렇게 하고 백혈구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약을 처방해 드리기도 하고 고열에 시달린다 라고 한다면 수액을 주거나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대처법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거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하다. 그러면 항암을 할 때마다 그게 증상이 생기냐? 또 그건 또 아니에요. 생기는 애들은 계속 생기냐? 그게 아니고 안 생기는 애들은 계속 안 생기냐? 그건 또 아니에요. 약간 이거는 넣었을 때 생길 때도 있고 안 생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논문의 통계나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걸로 일단은 뭐 보고도 되어 있고 하지만 실제로 임상에서 제가 써봤을 때는 아주 많지 않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실제로 항암 치료를 할 때 예전에는 항암제를 쓰고 나서 한 3일을 입원을 시켰어요. 부작용이 나타날까봐.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항암에 대한 이해도도 좀 약간 떨어지고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있고 그리고 고용량 항암제를 쓰고 나면 72시간 정도는 배변 배뇨로 항암제의 부산물이 막 나오니까 보호자한테도 안 좋고 보호자 교육도 잘 안 되고 그래서 한 3일 정도 입원시키기도 했거든요. 요즘에는 아침에 와서 수액 충분히 맞다가 낮에 뭐 항암 치료하고 그리고 저녁에 집에 가는 약간 그런 식으로 보통 항암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항암 치료가 이제 고용량 항암 치료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스탑하는 경우도 있고 그 이후로 악성도가 좀 심한 종양 같은 경우 뭐 전이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표적 항암제나 이런 것들을 먹기도 하죠. 근데 표적 항암제는 상대적으로 이제 고용량 항암제에 비해서는 부작용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특정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설사를 좀 많이 한다든지 토를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좀 항암제가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뭐 용량이 아이한테 세서 그럴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수의사의 선택 그리고 용량 설정 이런 것들에 따라서 부작용이랑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감소시킬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